송파 구주입의 고정현 선생님입니다. 내신 원정대 잘 치르고 있나요? 매주 시험을 보기 때문에 많이 부담되겠지만 여러 학교의 수학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의 취약한 점을 보완하고 수학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배명중학교 중간고사 문제를 선생님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네요. 자, 1번 문제는 유리수와 소수를 분류한 표를 보고 보기에 해당하는 수 중에서 그 D에 해당하는 숫자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네요. 자, 표를 한번 그려보면, 자, 소수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를 A, B, C, D라고 했고 D에 들어가는 숫자를 구하는 문제가 되네요. 자, 소수는 크게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구분이 되고, 무한소수는 다시 순환하는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구분이 되죠. 따라서 D에 해당하는 분류표는 무한소수가 되겠고, 보기 중에서 무한소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를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접 나누어 보거나 또는 분모의 소인수를 이용하죠. 자,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이면 유한소수이고, 그렇지 않고 2, 5 이외의 2와 5 이외의 소인수가 있으면 무한소수가 됩니다. 그 이유는, 자, 2와 5인 소인수를 가지면은 분모를 10의 거듭제곱꼴로 고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그 이외의 소인수를 가지면 분모를 10의 거듭제곱꼴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무한이 됩니다. 자, 보기 중에서 하나씩 골라볼까요? 그러면, 자, 마이너스 3분의 14. 첫 번째 숫자는 분모의 소인수가 3이기 때문에 바로 무한소수가 되겠고, 두 번째 숫자인 마이너스 20분의 37은 분모를 소인수분해 보면 20은 뭐로 소인수분해 되죠? 2의 제곱 곱하기 5로 소인수분해가 되고, 자,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가만 있기 때문에 얘는, 이 숫자는 유한소수가 됩니다. 세 번째 15분의 7이라는 숫자는 분모를 분해하면 소인수 분해해보면 15가 3 곱하기 5가 되겠죠. 그러면 2, 5, 2의 소인수 3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숫자는 무한소수가 됩니다. 네 번째 숫자인 30분의 21을 확인해 볼까요? 자, 요 네 번째 숫자는 좀 주의를 해야 되겠네요. 자, 네 번째 숫자는 위의 숫자들과 달리 기하분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네 번째 숫자는 먼저 약분을 하여 기하분수를 만들겠습니다. 자, 3으로 나누면 10분의 7이 되겠고, 10은 다시 2와 5의 곱으로 표현이 되죠. 이와 같이 기하분수로 만든 다음에 분모를 소인수분해하고 나서 확인을 합니다. 자,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만 있기 때문에 주어진 분수는 유한소수가 되겠죠. 자, 다섯 번째 5분의 13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자, 5분의 13은 바로 분모의 소인수가 5 하나이기 때문에 유한소수가 되겠죠. 마지막 원주율 파이가 있네요. 파이라는 숫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3.1415926 점점점에서 끝이 없죠. 예,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됩니다. 따라서 무한소수를 D에 해당하는 무한소수를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 둘, 세 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비교적 쉬운 문제였죠. 순환소수의 순환마디를 점으로 찍어 간단히 나타내는 문제네요. 주어진 분수를 보면 2.082가 082 라는 순환소수이고,
문제를 보면 08이라는 숫자가 반복하여 순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표현을 하면은 자, 순환마디 위에 점을 찍는데 위와 같이 숫자가 2개 이상인 경우는 처음 숫자와 끝 숫자 위에 처음과 끝 숫자 위에 점을 찍어주고 주의할 것은 가운데 숫자에는 점을 찍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3번 문제를 보면 분수를 소수점 아래 소수로 나타내었을 때 소수점 아래 2018번째 자리의 숫자를 구하는 문제네요. 11분의 346이라는 숫자 일단 소수로 나타내야 되겠죠. 자, 소수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분자인 346을 분모 11로 나누어 줍니다. 자, 나눗셈을 하면 나눗셈을 하여 반복되는 숫자를 찾겠죠. 그래서 50 나누기 11 자, 그래서 나머지를 구했는데 나머지가 아니라 남는 수를 구했는데 자, 여기 5가 나왔네요. 5라는 숫자는 어디? 여기에서 이미 나왔었죠. 그러면 같은 숫자가 반복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 계속 해보면은 4, 5, 4, 5가 반복됩니다. 따라서 순환마디가 4, 5가 되겠고 2018번째 숫자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어진 숫자를 2018을 순환마디의 개수인 2로 나누어 줍니다. 나눗셈을 하여 나머지를 확인하죠. 자, 나머지를 확인하였더니 나머지가 0이네요. 그렇다고 하면 2018번째 숫자는 요 순환마디의 끝 숫자가 됩니다. 나누어 떨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나머지가 1이라고 하였다면 첫 번째 숫자고 방금과 같이 나머지가 0이면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주어진 2018번째 숫자는 답은 5가 됩니다. 즉 3번이네요. 4번 문제는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문제로서 주어진 수를 x라 놓을 때 필요한 식을 구하는 문제네요. 6.231이라는 순환소수고 순환마디는 3과 1이 됩니다. 주어진 숫자를 x라 놓고 분수로 고치기 위해서 필요한 식을 구하라는 문제네요. 자, 주어진 순환소수를 분수로 고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x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세워 푸는 방법과 하나는 공식을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 본 문제에서는 식을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요 순환마디의 뒷숫자와 앞쪽에 소수점이 오도록 적당한 숫자를 곱해줍니다. 10의 거듭제곱. 먼저 뒤에 소수점이 오기 위해서는 양변에 1000을 곱해야 되겠네요. 1000x는 6231.3131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앞에 소수점이 오기 위해서는 10을 곱해야 되겠네요. 한 칸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62.3131 이렇게 식을 두 개 만듭니다. 그래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똑같은 두 식을 만들겠죠. 그래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 1000x 빼기 10x는 6231 빼기 62가 되겠네요. 따라서 주어진 방정식을 풀면 이 순환소수를 분수로 고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필요한 식은 1000x 빼기 10x가 됩니다. 정답은 2번이겠네요. 다음은 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좀 어렵네요. 문제가 여러분 갖고 있는 프린트를 보고 계신가요? 자, 두 자리 자연수 a에 대하여 60분의 a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다. 일단 두 자리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고요.
60분의 a라는 분수를 일단 소수로 나타내면 기하분수를 나타내면 b분의 9가 되고요. 자, 주어진 수는 유한소수랍니다. 자, 이렇게 되는 a와 b를 찾아 두 숫자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군요. 자,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자, 분모인 60을 소인수 분해해야 되겠죠? 소인수 분해하면, 자, 60이라는 숫자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로 분해되겠고, 분자는 그대로 a입니다. 자, 주어진 조건에서 유한소수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분모의 소인수 중에 2와 5를 제외한 다른 소인수는 사라져야 되겠죠? 즉, a가 그 역할을 하는데 a가 3을 약분을 시켜야 되므로 일단 a는 3의 배수임을 알 수가 있고, 주어진 식을 계산한 결과가 b분의 9이므로 3을 약분한 후 또 9라는 숫자가 남았네요. 따라서 a는 9를 반드시 또 약수로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a 값을 정리해보면, 자, 일단 3이라는 숫자를 약분시켜야 되기 때문에 3을 한 갖고 있고, 약분하고 다음 9가 또 남아있으므로 9도 또한 약수로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자리 자연수라는 조건을 만족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두 자리 자연수 3과 9를 곱하면 27이죠? 두 자리 자연수라는 조건을 만족하네요. 자, 그럼 주어진 a라는 값을 식에 대입해 보면 60분의 27 약분해 볼까요? 3으로 약분이 되겠죠? 3으로 약분하면 20분의 9가 되네요. 따라서 a 값은 27이고 b 값은 20이므로 두 수의 합 a와 b의 합은 47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6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6번은 이제 지수법칙, 식의 계산 단원이 이동했군요. 5개의 보기 중에서 바르게 계산한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1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번을 보면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숫자가 작은 수여서 직접 계산할 수도 있지만 지수법칙을 이용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숫자를 2번 더했네요. 똑같은 숫자를 2번 더했기 때문에 이 더한 횟수를 씁니다.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밑이 똑같기 때문에 사이가 곱하기죠. 그러면 지수끼리 더하여 2의 세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보기는 1번은 틀렸네요. a 세제곱 나누기 a 세제곱은 0이다. 2번 보기를 보겠습니다. 밑과 지수가 똑같네요. 그러므로 나눗셈을 하면 몫은 뭐가 될까요? 0이 아니라 1이 되겠죠? 지수가 똑같으므로 나누면 1이 됩니다. 따라서 2번 보기도 틀렸고요. 자, 3번 3b제곱 곱하기 2b 세제곱은 6b 6제곱이다. 다항식의 곱셈이네요. 주의할 것, 숫자 개수는 개수끼리 계산하고 지수는 지수법칙을 사용해 계산합니다. 그러면 숫자 3과 2의 곱이니까 6이 되겠고, 지수는 사이의 곱이기 때문에 지수법칙에서 더하죠. 따라서 6b의 5제곱. 따라서 세 번째 보기도 틀렸네요. 네 번째, a 나누기 가로 열고 b 나누기 c. 자, 이 문제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나눗셈이 두 개가 있는데 괄호가 있네요. 따라서 이거는 뒤에서부터 해야 되겠고, 나눗셈 교가 생략되면서 뒤에 있는 c가 분모로 내려가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고치네요.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치면서 뒤에 오는 숫자를 역수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분모의 b니까 정리하면 b분의 ac가 되겠네요. 4번 보기는 정확하군요.
따라서 주어진 거와 일치하므로 4번이 정답입니다. 5번도 확인해 보면은 3x 6제곱 나누기 3분의 1 x제곱이죠. 선생님 생각에는 이 5번을 오답 처리한 5번을 답으로 확인한 학생들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 이유는 나눗셈 뒤에 우리 이렇게 분수식 나오는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나눗셈 곱셈으로 가능을 할 수 있고 역수를 할 때 자, 여러분은 이 분수인 3분의 1만 봐서 3x제곱이라고 혹시 한 학생이 있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하면 5번 답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틀린 식입니다. 자, 여기서 이 x제곱이라는 것은 분자기 때문에 이렇게 고쳐서는 안 되고 6제곱 곱하기 x제곱이 분모로 내려가야 되겠죠? x제곱분의 3이 되어 주어진 식은 정리하면은 x 4제곱분의 죄송합니다. 자, 3, 3은 9, 6에서 2 빼면 4, x 4제곱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칠 번 문제를 같이 풀어볼까요? 7번 문제 역시 지수법칙에 관련된 문제네요. 24의 5제곱은 2의 a제곱 곱하기 3의 b제곱과 같고 3의 7제곱을 3번 더한 값은 3의 c제곱일 때 a와 c, b와 c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군요. 자, 첫 번째부터 하나 해보겠습니다. 24의 5제곱, 밑을 분해해야 되겠죠? 24를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 되겠고 그 숫자를 5제곱 하게 되면 자,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수에 지수가 있으면 지수끼리 곱하죠? 두 번째는 1이 생략된 것이므로 곱하면 2의 15제곱 곱하기 3의 5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주어진 오른쪽 식과 비교하면 A는 15가 되겠고 B는 5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식을 보겠습니다. 3의 7제곱 더하기 3의 7제곱 더하기 3의 7제곱 똑같은 숫자를 3번 더했네요. 3번.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자, 똑같은 숫자를 3번 더했으면 더한 횟수인 3을 곱해줍니다. 따라서 오른쪽과 같이 간단히 나타낼 수 있고 다시 지수법칙을 쓰면 7 더하기 1, 3의 8제곱이 되겠네요. 따라서 C값은 8이 됩니다. 그래서 A와 B와 C를 더한 답은 28이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팔 번 보겠습니다. 8번은 자릿수를 구하는 문제네요. 자, 8번 문제를 직접 계산한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하겠죠. 자, 2 곱하기 9 곱하기 4의 4제곱 곱하기 5의 10제곱은 이것이 n자리 수이다. n자리의 수. 그랬을 때 여러분 n값을 먼저 구해야 되겠고요. 그랬을 때 2의 n제곱 나누기 2의 8제곱의 값을 구하라. 자, 우리 이거 자릿수 문제 어떻게 푸나요? 네, 이건 개념 정리를 잠깐 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 숫자를 다 곱할 수 없고 우리는 자, 10의 거듭제곱으로 만듭니다. 10의 거듭제곱. 10이 되려면 뭐와 뭐를 곱해야 되죠? 그렇죠. 2와 5를 곱해야 되겠고 이게 10이 되죠. 그래서 2와 5가 똑같이 개수가 있다라면 만약 n개가 있다라고 하면 10도 n개가 만들어집니다. 지수가 같으면 여기도 같겠죠. 따라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먼저 2와 소인수 2와 5를 찾기 위해서 이 4를 분해해야 되겠네요. 9는 분해하면 3의 제곱이겠고 4는 2의 제곱이죠. 자, 그럼 간단히 하면
3의 제곱은 바로 그냥 9라고 쓰는 게 상관없겠네요. 자, 2의 1제곱 더하기 2, 4, 8이죠? 한 번 더 쓰면 이렇게 됐네요. 자, 10의 거듭제곱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수가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2와 5를 하나씩 갖고 와서 10을 만드는데 2는 9개 있고 5는 10개 있으니까 10을 9개까지 만들 수 있겠죠. 그럼 5가 하나 남겠네요. 그래서 5를 하나 써주고 2의 9제곱 곱하기 5의 9제곱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5, 10개를 이렇게 분리하고요. 자, 그러면 이 숫자는 곱해서 45가 되고 두 숫자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자, 밑끼리 먼저 곱합니다. 2, 5, 10이고 지수 한 번만 씁니다. 그러면 45라는 숫자 다음에 10을 9번 곱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45 다음에 10이니까 0이 붙겠죠? 0이 9개가 붙겠고 주어진 숫자는 총 몇 자리입니까? 9, 10, 11. 따라서 11자리 수가 되므로 n값은 11이 됩니다. 자, 구하라고 하는 것은 2의 n제곱 나누기 2의 8제곱이기 때문에 n자리에 11을 대입하면 2의 11제곱 나누기 2의 8제곱이 되겠고 지수법칙에 의해서 나눗셈이죠. 그러면 앞에 큰 지수에서 뒤에 작은 지수를 뺍니다. 그러면 2의 세제곱이 되겠고 계산하면 8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자, 혼합계산 문제입니다. 한번 다시 보면은 다항식과 단항식의 곱셈 더하기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의 나눗셈이네요. 그러면 이거는 계산 순서를 좀 생각해야 되겠죠? 자, 먼저 곱셈이니까 곱셈 1번 그 다음 덧셈은 나중에 해야 되겠죠? 나눗셈이 있네요. 다항식과 단항식의 나눗셈이 2번이겠고 그 다음에 1번과 2번 계산한 다음 3번 계산으로 마무리해주면 되겠네요. 자, 1번은 분배 법칙을 쓰면 되겠죠? 주어진 것을 분배합니다. 마이너스 2x를 항상 할 때 부호 먼저 마이너스 하나니까 홀수계니까 마이너스고요. 개수끼리 2, 5, 10 x 곱하기 x는 x제곱. 자, 첫 번째 끝났고요. 두 번째 합니다. 마이너스가 두 개네요. 짝수계니까 플러스 개수 먼저 2와 4의 곱 8. 자, 문자 다르죠? 그럼 각각을 씁니다. x, y. 그럼 1번이 끝났고요. 자, 2번은 나눗셈이죠? 이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마찬가지 주의할 거 곱셈으로 바꿀 때 자, 얘가 분모로 내려가죠? 따라서 마이너스 3x제곱 y 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문자를 같이 분모에 내려야 합니다. 자, 뒷부분만 이렇게 분배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좀 귀찮더라도 한 번 더 써서 자, 곱셈이죠? 그러면 부호 먼저 마이너스 1개니까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3과 18 약분하면 6이 되겠고 6과 2를 곱하면 12. 그 다음에 이제 x를 볼까요? x 세제곱에서 x제곱을 분해를 곱하니까 빼면 되겠죠? 3에서 2를 빼면 1은 생략. y도 역시 분자가 크네요. 2에서 2를 빼면 y가 되겠고 자, 네 번째 마이너스 곱이니까 플러스 되겠고 역시 3을 한번 3과 6을 약분하면 2가 남겠고 2와 2의 곱은 4가 되겠죠? 자, 문자 분자의 지수가 크네요. 4에서 2를 빼면 2가 되겠고 y는 지수가 똑같으니까 약분돼서 사라지겠네요. 자, 그러면 항이 4개가 되겠고 동류항들이 있죠? 첫 번째와 네 번째가 동류항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동류항이므로 개수끼리 마이너스 6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xy 정리가 끝났네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은 AB라는 복잡한 다항식이 주어져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식을 정리하고 개수를 구하는 문제네요. A는 3분의 2x 더하기 y고 B는 2분의 x 빼기 y 빼기 2가 되네요.
자, 6a 마이너스 4b 플러스 2x를 간단히 한 후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군요. 자, 보통 우리 이제 이렇게 시계값을 구하는 문제들은 간단히 한 다음에 대입하는 게 맞지만 위의 식은 간단히 할 게 없으니까 바로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 자리에 이렇게 a와 b에 대입을 하는데 주어진 식이 단항식이네요. 자, 분수가 있고 6 곱하기 3분의 2x 더하기 y 빼기 4 곱하기 2분의 x 빼기 y 빼기 2 더하기 2x. 자, 분배하면 되겠죠? 네, 약분하고 역시 여기도 약분하고요. 자, 분배할 때 주의할 거. 자, 얘는 괄호가 있다 생각하는 게 좋아요. 괄호가. 마찬가지 분자도 항이 여러 개죠. 괄호가 있다 생각하고 분배해줘야 분배를 빠뜨리지 않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분배해주면 2는 4, 1은 2, y 숫자 먼저 계산하고 문자 계산합니다. 자, 이번에 분배할 때 마이너스 1을 분배하겠죠. 음수기 때문에 셋 다 부호가 바뀌네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2y 플러스 4 부호 바꿔주고요. 그 다음 2x. 자, 동류항들 처리해야겠죠. x항이 하나, 둘, 세 개 있네요. 그러면 앞에 있는 개수끼리 4에서 2 빼면 2 더하면 4가 되겠고, y항은 2y 더하기 2y니까 4y가 되겠죠. 같은 동류항들끼리 모아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개수의 합은 x의 개수가 4고 y의 개수가 4네요. 둘의 개수의 합을 구했으니까 답은 8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8에 해당하는 3번이 되겠네요.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이제 방정식 문제로 넘어가네요. 자,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은 했어요. 5개 보기가 주어져 있고, 자, 여러분 이건 눈으로 봐서는 안 되고 하나씩 그래도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자, 1번은 아주 간단하네요. 이건 정리할 건 없죠. 4, 1. 그래서 이제 미지수 몇 개? 1개니까 안 됩니다. 미지수가 2개라 했으니까 안 되고요. 자, x, y 제곱 빼기 더하기 3y는 0. 역시 미지수는 2개지만 1차가 아니네요. 그죠? 요거 2차죠, 2차. 2차 안 돼요. 3번. y는 x제곱 더하기 x 빼기 3. 자, 얘도 역시 2차네요. 미지수는 2개인데 요게 2차가 있네요. 제곱 안 없어지죠? 안 됩니다. 3x 더하기 3y는 2x 빼기 3y. 자, 여긴 동류항들이 있으니까 간단히 해보아야 되겠네요. 동류항들 이항하여 정리합니다. 이항하면 부호 바뀌겠고, 그러면 정리해주면 3x에서 2x 빼니까 1x, y는 6y가 되겠고, 는 0. 자, 미지수 2개고 1차 맞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은 그럼 안 된다는 얘기인데 5번은 얼핏 보면 되는 것처럼 보이죠? 3x-2y 2x 더하기 3y는 1. 5번식도 여러분이 이제 아마 4번 보기가 없었다면 5번 보기를 선택한 학생들도 많았을 텐데, 자, 이건 확인을 해야 돼요. 동류항들이 있어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분배하고 2, 3은 6이네요. 6y는 1. 자, x는 3x, 2x 더하니까 5x가 되지만 y항은 마이너스 6 더하기 플러스 6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딱 사라지네요. 그럼 5x는 1만 남기 때문에 미지수가 1개므로 미지수가 2개인 거 안 되네요.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1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방정식의 계산 문제죠. 복잡한 식. 3분의 x 빼기 2분의 y는 마이너스 2, 0.2x 더하기 0.5y는
0.4. 자, 해를 각각 A와 B라고 했네요. 이 해를 X는 A, Y를 B라고 했을 때 구하라고 하는 것은 A의 B제곱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계산 문제죠. 예. 그러면 먼저 복잡한 식을 그대로 하면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바꿔줍니다. 여기는 주어진 첫 번째 식은 분모의 최소 공배수 6을 곱하면 되겠고, 자, 밑에 식은 소수로 되어 있죠. 소수 한 자릿수니까 10을 곱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식은 각각 6을 곱함으로 계산해주면 2x 빼기 3y는 마이너스 12. 두 번째 식은 10을 곱함으로 소수점이 한 칸씩 뒤로 가겠죠. 2x 더하기 5y는 4. 자, 모양이 간단해졌고요. 둘을 계산하는데, 자, x를 소거하기가 좋죠. x의 개수가 같으므로 x항을 소거합니다. 자, 부호가 같기 때문에 빼야 되겠죠. 빼면 사라지겠고, 빼기 더하기 마이너스 해서 얘는 마이너스 8y, 여기는 마이너스 12 빼기 4니까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그러면 양변을 마이너스 8로 나누면 y는 2가 되겠네요. 자, y자리에다 그러면 2를 대입해서 x값도 구합니다. 대입하여 구하면, 자, 2x 2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이겠고, 그러면 x값 계산하기 어렵지 않죠. 이항해 주고요. 자, x는 얼마? 마이너스 3이 되네요. 자, x를 a, y를 b라고 했기 때문에 a의 b제곱은 마이너스 3이 a고 y가 b이기 때문에 b가 2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괄호 꼭 쳐야 됩니다. 괄호 안 치면 계산이 달라져요. 자, 마이너스가 짝수에 있네요. 마이너스 짝수에 있으니까 플러스는 생략. 3을 2번 곱해서 9.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역시 연립방정식 문제네요. 자, 2x 더하기 3y는 9. 그 다음 3x 빼기 4y는 a. 자, 를 만족시키는 x값이 y값의 3배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어진 방정식을 일단 풀 수 없죠. 예. 두 번째 식에서 a라는 문자가 있기 때문에 풀 수 없고, 자, 이 xy를 구하기 위해서 힌트가 하나 더 주어진 게 바로 밑에 있는 x값이 y의 3배라는 거죠. 그러면 x가 y의 3배라 했으니까 식을 쓰면 x는 y의 3배이다. 이렇게 식을 하나 쓸 수가 있겠고, 그러면 연립방정식을 첫 번째 식과 방금 쓴 요 두 식을 연립하면 xy를 구할 수 있겠네요. 주어진 것은 대입법이 더 모양이 좋죠. 가감법보다는 x는 나왔기 때문에 x자리에다가 3y를 대입하여 푸는 대입법이 더 적당하겠네요. 자, 대입해보면 2 곱하기 3y 더하기 3y는 9. 자, 계산하겠죠. 6y 더하기 3y는 9가 되겠고, 9y는 9가 되기 때문에 y값은 9로 나누어서 1이 됩니다. 자, y에다 1 대입하면 x는 3이 되겠네요. 자, 문제는 a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처음 식에다가 xy를 대입해 줍니다. 그러면 옆에다 쓸게요. x값이 얼마? 3. 3이니까 3, 3은 9. y값은 1. 요걸 계산한 게 a다. 그러면 9 빼기 4죠. 9 빼기 4니까 a값은 5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14번은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많이 좀 어려웠던,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입니다. 방정식 문제인데 두 학생이 잘못 보고 방정식을 풀었네요. 잘못 본 문제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요거는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잘못 보고 푼 문제의 경우는 어떻게 하죠? 네, 잘못 본 곳에 대입하면 안 돼요. 잘못 본 곳에 대입하면 엉뚱한 게 나오기 때문에 자, 잘 본 곳에 대입합니다. 잘 본 곳에 대입한다. 그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네요. 자, 식을 써보면 3x 빼기 2y는 p, 그 다음에 qx 더하기 2y는 7. 두 사람이 있는데 하은이는 p를 잘못 봤다고 했죠? 그러면 하은이가 정확히 본 것은 뭔가요? p를 잘못 보았기 때문에 q를 정확히 본 거죠? 예, 하은이는 q를 잘 보았다. q를 잘 보았죠. 그럼 q가 있는 두 번째 식에 하은이가 구한 답을 대입합니다. x는 2, y는 2분의 5라는 이 답을 대입해 주겠죠. 그러면 x에다 2y에다 2분의 5를 대입하면 2q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5니까 5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q는 하은이는 q라는 문자를 정확히 봤고 그 q는 얼마인가요? 1이네요. 두 번째, 병제가 있는데 병제는 문제에서 문제를 읽어보니까 q를 잘못 보았대요. q를. 그러면 우리가 잘못 본 것을 보지 말고 잘 본 것을 찾습니다. p를 잘 봤겠죠? p를 잘 봤으니까 p가 있는 식에 대입합니다. 얘가 구한 x는 1,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답을 자, p가 있는 식에 대입해줘요. 그러면 자, 어떻게 될까요? 네, 3일은 3, y가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럼 요 식을 계산한 게 p값이 되겠네요. 자, 계산을 하면 3 더하기 2니까 p는 5. 맞나요? 그런데 예, PQ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끝난 게 아니네요. 그래서 P와 Q를 P인 5와 Q인 2를 처음 식에 대입하여 구합니다. 그러면 3x 빼기 2y는 P가 얼마? 5. Q가 얼마? 1. 1이죠. 1은 곱하나 마나 같은 수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다행히 식이 복잡하지 않네요. 네. 그러면 한 문자 소거하도록 하겠습니다. y의 개수가 같으니까 소거 되겠죠. 어떻게 할까요? 더합니다. 부호가 다르니까 더하니까요. 자, 더하면 4x 사라지고요. 12 따라서 x 값은 얼마? 예, 4로 나누니까 3. 자, x자리에다 3 대입해 볼게요. 3. 그러면 3 더하기 2y는 7이네요. 그죠? 3 더하기 2y는 7이기 때문에 y값은 네, 어렵지 않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2가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마지막 객관식 문제입니다. 15번으로 보겠습니다. 15번은 방정식의 활용 문제네요. 여러분이 방정식 활용 문제 좀 많이 어려워하죠? 예, 특히나 거속식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문제 유형을 살펴보면, 자, 두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걷고, 그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돌았을 때 만나네요. 그래서 두 사람의 속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풀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다른 방향으로 돈다란 얘기. 다른 방향. 자, 어떤 운동장이 있다고 할까요? 운동장. 이렇게 타원 모양의 운동장이 있다고 할게요. 두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돌면 어디선가 만나겠죠? 만난다. 그러면 A와 B라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 A가 간 거리랑 B가 간 거리를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 이 운동장 한 바퀴가 되겠죠? 예, 따라서 다른 방향일 때는 어떻게 한다? 거리의 합을 구합니다. 거리의 합이 뭐와 같다? 한 바퀴와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울 거고요. 자, 두 번째. 같은 방향이 조금 더 어렵네요.
자, 역시 타원 모양의 어떤 운동장이 있다고 할게요. 자, 같은 방향이라고 하면 두 사람이 A와 B가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두 사람이 마치 뭐 하는 것과 같은 경주하는 느낌이겠죠? 그래서 만나기 위해서는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어떻게 따라잡아야 돼요. 따라잡기 위해서는 느린 사람이 뭐 이만큼 갔다고 치면 빠른 사람은 한 바퀴 더 가야 되겠죠? 한 바퀴 더 가야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비교를 하는데 두 사람의 거리의 차이를 봅니다.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거리의 차를 비교하고 그 거리의 차가 운동장 한 바퀴와 같으면 두 사람은 만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식을 세울 겁니다. 그럼 문제를 보면, 자, 형과 동생이 있는데 두 사람이 속력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각의 속력을, 미지수, 형의 속력을 x 미터 분이라고 할게요. x 미터 분. 자, 동생은 뭐가 될까요? 동생은 y 미터 분이 되겠죠? 자, 이거는 분속 x미터, 분속 y미터 같습니다. 선생님이 좀 다르게 썼는데. 자, 그럼 첫 번째 주어진 조건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 운동장이 3km이고 몇 분 만에 만났나요? 15분 후에 만났대요. 15분 후. 자, 그러면 자, 거리 합이기 때문에 형이 간 거리가 얼마일까요? 형이 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형의 속력과 시간 곱해서 형이 간 거리는 15x. 자, 동생이 간 거리는 똑같죠. 시간. 속력이 y고 시간이 15네요. 15y. 둘을 더한 것이 얼마다? 한 바퀴인 3km인데 여기 단위가 미터기 때문에 여기 단위도 미터로 바꿔서 3000으로 써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같은 방향으로 돌 때는 자, 속력은 일정하겠죠. 속력은 x 미터 퍼 분, y 미터 퍼 분이라고 할게요. 자, 거리의 차를 구합니다. 누가 많이 걸었을까요? 빠른 사람인 형이 동생보다 빠르다 했으니까 형의 거리가 빠르겠네요. 다음 몇 분 만에 만났으니까 1시간. 자, 1시간은 60분이 되겠죠? 주어진 단위가 분이기 때문에 시간도 분으로 고쳐야 합니다. 그러면 형이 간 거리는 얼마? 60x가 되겠고 동생이 간 거리도 60y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럼 형의 거리에서 동생 거리를 뺀 것이 한 바퀴다. 이렇게 방정식을 세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히 해야 되겠죠? 풀어봅니다. 자, 첫 번째 식은 어떻게 할까요? 나누기 15를 할게요. 나누기 15. 그러면 1, 2가 되겠고요. 두 번째 식은 나누기 60이 되겠죠? 나누기 60을 하면 60으로 나눠지네요. 그러면 5가 됩니다. 정리해서 쓰면 x 더하기 y는 200, x 빼기 y는 50이네요. 됐죠? 더 식이 쉬워졌죠? 나누니까. 그러면 y를 소거하기 좋겠네요. 자, 더하면 2x는 250이 되겠고 x는 2로 나누니까 125 y는 125를 대입하면 x자리에다 125를 대입하면 y는 75가 되겠죠. y는 75. 그래서 각각의 속력이 나왔고 구하라는 것은 누구? 동생의 속력이네요. 동생은 y죠. 따라서 분속 75m.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부터는 서술형 문제가 되겠네요. 자, 16-1번부터 보겠습니다. 주어진 분수를 순환소수로 나타내어라. 7분의 1이네요. 자, 순환소수. 나타내는 방법. 7분의 1은 자주 나오는 숫자라서 선생님은 이걸 계산하지 않고도 외웠습니다. 그래도 한번 여러분, 미리 볼까요? 얘는 0.142857. 네. 아주 자주 나오는 수라 선생님이 외워버렸는데, 여러분도 외우면 도움이 됩니다. 잠시 후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얘는 분자인 1에서 7을 나누겠죠? 자, 그러면 나눗셈을 해보면,
숫자 1이 작기 때문에 0이고요. 소수점 찍고 0 써줍니다. 7일은 7. 빼죠. 3, 0 붙이고요. 7, 4, 28. 빼면 2, 0 붙이고요. 7, 2, 14. 빼면 6, 0 붙이고요. 7, 8에 56. 빼면 4, 0 붙이고요. 7, 5, 35네요. 빼면 5, 0 붙이고요. 7, 7은 49. 빼면 1. 네, 요 1이라는 숫자가 보니까 여기 나왔네요. 처음에 여기 1이고 다시 나온 숫자가 1이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순환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여기가 1, 4, 2, 8, 5, 7, 점점점 하고 1부터 7까지가 순환마디가 되네요. 따라서 순환소수를 나타내면 위와 같이 정답이 되겠죠. 자, 네, 답은 나왔고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우리 또 자주 이용하기도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자, 분모가 7인 숫자, 참고로, 7분의 2라는 숫자 한번 볼까요? 7분의 2라는 숫자. 자, 얘도 그러면 요 규칙을 알면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2 나누기 7 해볼까요? 2 나누기 7 하여, 자, 0.7, 7이 14죠? 7이 14. 네. 그러면 첫 번째 숫자가 2로 시작했네요. 그러면 주어진 숫자에서 여기 2 있죠? 예, 이 순서가 유지돼요. 순환마디 6개와 이 순서가 유지됩니다. 그러면 2로 시작하니까 그 다음은 2, 8, 5, 7, 1, 4. 2, 8, 5, 7, 1, 4. 이런 식으로 순환됩니다. 자, 그래서 저 숫자를 하나 외워두면 분모가 7인 숫자들을 계산하기가 좀 수월하겠죠. 다른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자, 두 번째 2번 문제네요. 자, 7분의 1을 순환소수로 나타냈을 때 63번째 자릿수와 120번째 자릿수를 구하래요. 자, 여기 공간상 좀 지우겠습니다. 첫 번째 63번째 자릿수 구하랬죠? 자, 우리가 63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순환마디를 이용합니다. 순환마디가 몇 개? 6개네요. 그럼 6으로 나눕니다. 6으로 나누면 나눗셈을 하겠죠? 6, 1은 6, 3, 0, 6, 0은 0, 나머지가 3이네요. 자, 나머지가 3이기 때문에 10번 순환을 하고 주어진 숫자가 10번 순환하고 세 번째 걸리는 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걸리는 수가 되네요. 63번째 자릿수는 따라서 A는 얼마? 3이 됩니다. 두 번째 120번째 자리래요. 120번째. 120번째도 같겠죠? 순환마디 6으로 나누면, 자, 6이 12. 예, 나누어 떨어지네요. 나누어 떨어지면 얼마? 네, 마지막이 됩니다. 마지막 숫자. 그래서 B는 7이 됩니다. 따라서 B 빼기 A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B 빼기 A는 얼마? 7 빼기 3이니까 4가 되겠네요. 답은 4가 됩니다. 다음 17번을 보겠습니다. 17번은 도형 문제네요. 도형 문제 좀 많이 어려웠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걸 도형으로 푸는 것은 아니고 식을 세워서 푸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자, 두 장의 정사각형이 있는데 그 정사각형 두 장이 겹쳐져 있습니다. 크기가 똑같은 정사각형이 겹쳐져 있네요. 자, 한 변의 길이가 얼마? 1이고요. 한 변의 길이가 1. 그 다음에 요 겹친 부분의 한 변의 길이가 x네요. 그 다음에 요 길이가 같고요.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네요. 여기도 역시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자, 둘레의 길이를 x로 나타내라. 1번 둘레의 길이. 자, 여러분 둘레라고 하는 것은 둘러싸고 있는 선의 길이가 되겠죠? 자, 주의할 거는 둘레 구할 때는 안에 있는 선은 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 이런 식으로 바깥 부분만, 테두리 부분만 길이를 구하여 더한다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데 그러면 우리가 요 한 변의 길이가 1한 사각형이니까 자, 얘는 둘레가 얼마일까요? 1이 4개 있으니까 4가 되겠죠. 마찬가지 두 번째도 1이 4개 있으니까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없는 부분을 빼주면 되네요. 그죠? 자, 요 네 선분, 안에 있는 점선 부분은 세었지만 세질 않습니다. 따라서 몇 번 빼나요? 자, 요 주의할 거는 얘는 자, 여기서 이렇게 주겠죠. 자, 서로 같기 때문에 네, x를 요 사각형이네요. x가 사각형. 그래서 x를 자, x를 곱하기 4. 요 둘레를 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뺍니다. 따라서 답은 8 빼기 4x가 됩니다. 자, 2번 문제. 2번 문제도 역시 이제 여기다 한 장을 더 겹쳐 놓았네요. 한 장을. 자, 이 부분이 정사각형이고요. (2번으로는)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진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넓이 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요 네 부분이 같죠? 자, 그러면 겹쳐진 부분만 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일까요? 요 한 변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이 겹쳐진 부분은 1에서 x를 빼고, 마찬가지 여기도 여기가 1이죠? 따라서 자, 1에서 네, 이 부분이 1이고 여기가 1 빼기 x가 되겠죠? 이 부분도 1 빼기 x. 그림상으로는 그렇지 않은 데가 정사각형입니다. 그러면 자, 넓이는 자, 정사각형 전체를 일단 구합니다. 1이 몇 개? 3개 있죠? 넓이가 3개가 있고 겹친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한 번씩 빼면 되겠죠? 한 번씩 뺍니다. 자, 첫 번째 것은 x를 2번이니까 x제곱이고요. 두 번째 거는 정사각형인데 한 변의 길이가 1-x가 되네요. 제곱. 자, 주어진 식을 계산을 하면 자, 첫 번째 식은 1 곱하기 3이니까 3이고요. 3 빼기 x제곱이고요. 자, 요 두 번째 식은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2학년 과정에서는 네, 빠진 부분입니다. 네, 3학년 과정으로 일단 참고로 중3 과정으로 단원 이동을 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중3이 되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라고 주어진 식의 이름을 배울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되겠고요. 자, 그럼 분배해주면 3 빼기 x제곱 빼기 1 더하기 2x 빼기 x제곱이네요. 그래서 정리해주면 자, 동류항들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2x 3에서 1 빼니까 2가 답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2번 답은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 이렇게 되네요. 참고로 네, 중3 시작에서 이거 선생님 아까 완전 제곱식이라고 했죠? 예, 혹시 배운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a 빼기 b의 완전 제곱은 전개하면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과 같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선생님이 쓴 거예요.
자, 1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 문제입니다. 역시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이다. 자, 해가 연립방정식의 해는 무수히 많다라는 조건이 있고요. 다음 물음에 답하는 거네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식 1차 방정식 b 괄호 열고 x-1 빼기 괄호 열고 a 더하기 1 x 더하기 1은 0. 자, 주어진 1번식을 x에 대하여 풀어라. 역시 요새 잘 쓰지 않는 말이긴 한데 x에 대하여 풀어란 얘기. 자, 이 말은 여러분 주어진 식을 x는으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x는으로.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죠? 좀 식이 복잡해서 어려울 수 있겠는데, 자, 분배하겠죠? 자, 두 번째 식은 요 x를, 위치를 앞으로 보내서 분배하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고요. 자, bx 더 빼기 b 분배하면, 자, 마이너스 x랑 a 곱하네요. ax. 자, 부호 먼저 마이너스 1과 x 곱하니까 x 더하기 1은 0. 분배했죠? 자, 가로 풀었고. 자, x에 대하여 풀라 그랬기 때문에 을 찾습니다. x항 하나, 둘, 셋. 동류항이고요. a와 b는 어떤 숫자로 봅니다. 자, b 빼기 a 빼기 1. 개수끼리 묶어서 계산하고 x가 아닌 숫자들은 상수항으로 보고 2항을 합니다. 2항 b 빼기 1. 따라서 자, x에 대하여 풀라 했으니까 x의 개수인 다항식으로 양변을 나누겠죠? 나누면 분모로 갑니다. b 빼기 a 빼기 1분의 b 빼기 1. 좀 어렵죠? 예, 요게 1번 답이 됩니다. 자, 2번은 자, 두 개의 연립방정식에서 자, 두 개는 아니고 한 쌍의 연립방정식. 이 해가 무수히 많답니다. 해가 무수히 많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연립방정식을 풀면 해가 몇 쌍? 한 쌍이 나오죠? 그런데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것은 특수한 해를 갖는 경우가 되겠네요. 언제 특수한 해를 가질까요? 네. 두 식을 적당한 수를 곱하였을 때 두 식이 완전히 똑같아집니다. 똑같아질 때 두 식이 일치할 때 해를 무수히 많이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일치시킬까요? 비교할 수 있는 걸 찾습니다. x의 개수가 1, 5. y의 개수는 문자가 있으니까 비교하기 힘들겠죠? 상수항도 마찬가지네. 따라서 x의 개수를 비교합니다. 여기는 x고 여기는 5x니까 위의 식에다가 곱하기 5를 합니다. 5를 하면 5x 더하기 5ay 5 곱하면 30이 되네요. 그래서 요 두 식이 일치, 즉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개수끼리 비교하는데 x의 개수 5 똑같고요. y의 개수 5a랑 10이 같아야 하므로 a 값은 얼마? 2가 되겠고요. 자, 5b랑 30이 같아야 하므로 b 값은 얼마? 6이 됩니다. 자, 그래서 a, b라는 것을 구했고요. 마지막으로 3번. 그러면 a, b를 이 식에 대입하여 x 값을 구하라는군요. 3번은 위에다 써볼게요. 3번. 자, x는 a에다가 2를 대입하고 b에다 6을 대입하면 되니까 6 빼기 2 빼기 1분의 6 빼기 6이군요. 6 빼기 1. 따라서 답은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네요. 역시 방정식 활용 문제가 마지막 문제를 장식했네요. 네. 비교적 어렵지 않은 숫자에 관련된 문제네요. 먼저 문제를 꼼꼼히 읽고 미지수를 무엇으로 정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자, 10의 어떤 두 자리 자연수네요. 두 자리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 10의 자리 수를 우리는 10의 자리 수를 x라고 두고 1의 자리 수는 y라고 두겠죠? 자, 그러면 처음 수는
10x 더하기 y로 표현이 되겠고, 또 계속 문제를 읽다 보니까 어때요? 예.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서로 바꾼 수라는 말 나오죠? 그럼 바꾼 수는, 자, x와 y를 바꿨기 때문에 10y 더하기 x라고 표현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1번에 해당하는 기억식을 만들어 보면, 자,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합은 14라 그랬기 때문에 이건 쉽네요. 그죠? 10의 자리 숫자 x와 1의 자리 숫자 y를 더한 것이 얼마? 14이다. 자, 그러면 2번 답. 니은식을, 니은 밑줄 친 부분을 식으로 쓰라 했죠?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나요? 예, 니은은 좀 복잡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바꾼 수는 처음 수의 2배보다 23만큼 작다. 써볼까요? 한글로 써보겠습니다. 바꾼 수는, 요 는이 등호입니다. 처음 수의, 의는 뭐죠? 곱하기, 네, 2배니까 2 하겠네요. 2배보다 23만큼 작다. 그러면 바꾼 수가 얘보다 23만큼 작으니까 빼야겠죠? 자, 바꾼 수가 작은 것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다 식을 넣겠습니다. 그럼 바꾼 수가 얼마? 10y 더하기 x이고 처음 수는 10x 더하기 y가 되네요. 그쵸? 자, 거기다 빼기 23을 한 요 두 번째 식이 2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자, 기억식과 니은식을 연립하여 x, y를 구해야 되겠죠. 일단 니은식이 복잡하니까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0y 더하기 x는 분배합니다. 20x 더하기 2y 빼기 23. 자, 그럼 x, y항이 동류항이니까 만나게 해줘야 되겠죠. 네. 자, 여기는 보니까 x를 기준으로 보니까 여기 20이 오른쪽이 크네요. 그러면 요 둘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항하고 23을 왼쪽으로 이항하겠습니다. 자, 이항하면 보 바뀌니까 20에서 2를 빼니까 얼마? 19x. 다음 y는 2에서 10을 빼는 거죠. 예, 2에서 10을 빼니까 8 마이너스 8y. 오른쪽으로 가는데 쓰는 건 왼쪽에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마이너스 4, 23 이항하니까 23. 됐죠? 그러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 둘을 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수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기억식에다가 얼마? 곱하기 8을 합니다. 곱하기 8을 하면 8x 더하기 8y는 14에다 8 곱하면 얼마일까요? 네, 112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y를 소거해야 되는데 y 앞에 부호가 다르니까 어떻게 한다? 네, 더합니다. 부호 다르면. 자, 그러면 세로로 더하면은 19 더하기 8이니까 27x고 y는 소거되겠죠? 상수항 부분은 135가 되네요. 자, 양변을 27로 나누면 x는 얼마? 5가 되네요. 자, x 값이 5니까 y 값은 얼마일까요? 네, 9가 되겠군요. 자, 그래서 3번 정답은 10의 자리 숫자가 5이고 1의 자리 숫자가 9가 되기 때문에 59가 됩니다. 네, 이상으로 계명중학교 기출문제 다 풀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어렵지 않았나요? 혹시 이해 안 되거나 어려운 게 있었다면 수업 시간에 또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